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뭐 일반학적인 내용, 일반 내용 보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단어 넘어와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요, 이제 수용액에서의 반응인데, 사실은 이제 수용액 반응이 화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일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화학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는 걸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게 용매와 용질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용매가 다 물이야,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용액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원이 떨어져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많은 내용들의 어떤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굳이 이제 지극히 얘기하자면 거의 중학교 수준이에요. 뭐 중학교 수준이라는 게 뭐 엄청 쉽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중학교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앙금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앙금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이제 앙금 반응이 생길 때 이제 뭐 알자 이온이 뭐냐, 뭐 알자 이온이 뭐냐, 내지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해도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데 지극히 암기적인 요소가 많고요. 이제 침전과 관련해서 이제 침전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침전 반응이다라고 하면 수용액에서 그냥 침전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침전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는 데 가게 되면 화학 평형의 단원에 가면은 얘가 또 녹는다. 얼마만큼 녹겠니라는 평형 개념을 또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침전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수용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산염기 반응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러 가지 정의적인 측면들, 산이 무엇니, 염기가 무엇니, 이런 것들 이제 볼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아레니우스라든지 브랜세드 롤이라든지 루이스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배우는 건 이제 지극히 아레니우스에 대한 정의를 볼 거예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오직 어디서만 정의가 가능하냐면 용매가 물인 경우만 정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끼워놓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 산염계 반응이라는 게 엄청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산염계에 대한 평형을 배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산화염 반응은 저 뒤쪽에 가게 되면 끝에서 두 번째 단어쯤 돼요. 그 이제 거기가 전기화학이라는 게 있어. 이 전기화학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자 이동인데, 화학에서는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화학에서 다루는 모든 반응들이 다 산화 환원 반응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농도인데,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화학을 이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학 양론을 자기는 되게 잘한대. 이걸 엄청 잘한대요, 이걸. 잘하는데 뒤쪽에 가면은 산과 염기도 안 되고 전기화학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특히 이제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달에 기체인데, 기체 경우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 개수색이에요, 개수. 개수인데 사실은 이것이 농도와 상당히 관련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도의 정의를 제가 해드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이제 농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농도.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 시험을 가서 시험 잘 봤니? 그래서 면접고사를 잘 봤니? 시험을 잘 봤니? 이게 질문을 이제 했어요. 질문을 했나, 제가 전화가 왔나? 하여튼 뭐 했는데 이제 이러더라고요. 문제는 쉬웠는데 답을 얘기 못했대요.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라서 뭔 말을 못하지만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아니, 문제가 쉬웠는데 답을 얘기 못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그게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농도라는 걸 물어봤대요. 농도가 뭐니 그랬더니 뭐 농도는 뭐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거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뭐 그게 이제 농도의 하나의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러한 개념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입자가 4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용기인데 여기에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 중에 농도가 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요, 이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똑같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엄청 큰 거야. 여기 또 4개가 있어. 그러면 얘 C하고 D 중에 농도가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가 농도가 크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래요?
같은 부피 속에 있지만 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중요하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는 뭐야 지금? C가 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입자 개수는 똑같은데 C라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용기의 부피도 중요하구나. 그러면 농도라고 하는 건 뭐야? 농도라고 하는 건 얘랑 얘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가 뭐라고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 단위 부피당 입자수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위 부피당 뭐뭐당라고 하면 이게 수치적으로 어디로 가? 단위로 보여야 되면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모로 가고 입자수는 뭐야? 이건 분자로 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10m/s다. 그럼 얘는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단위 기준이에요. 기준. 농도는 뭐라고요?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입자의 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농도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특별하게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있네. 몰농도. 그래서 몰농도를 사실은 가장 많이 써요. 그냥 많이 쓰는데 이제 사실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못 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몰농도라든지 몰랄 농도라든지 아니면 몰분율이라든지 이걸 다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화학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 써요. 다 싹도 쓰고요. 몰랄 농도가 특히 나오는 부위는 어디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할 거예요.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부위에서 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여기서 하는데 얘는 몰농도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화학 전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몰분율도 마찬가지로 총괄성을 써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쓰냐면 추가적으로 얘는 기체에서도 많이 써요. 기체에서 나중에 우리가 돌턴의 분합법칙이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이 돌턴의 분합법칙에서도 이 몰분율, 몰분율 이게 뭐냐면 몰수의 비율이에요. 비율.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죠. 퍼센트 농도는 어떤 걸 퍼센트 농도라고 그래요? 퍼센트 농도를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용액의 농도를 얘기하는데 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돼요? 얘는 용, 질 플러스 용, 매로 구성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액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 용액이라 부른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퍼센트 농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정의가 용액의 질량에 대해서 용질이 얼마 있니?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질량의 단위는 똑같아야 돼요. 질량의 단위가 하나는 킬로 쓰고 하나는 킬로그램 쓰고 하나는 그램 쓰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량의 단위는 같다. 사실 퍼센트라고 하는 건 단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100으로 하였을 때 어느 정도 해당하니라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건 너무나 많이 해서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차라리 이제 뭐 이런 거 가볼까요? 자, 소금이 20g이다. 소금 20g과 물을 80g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용액의 질량이 얼마예요? 100g이야. 그 중에 소금이 얼마? 20g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20%.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거보다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만약에 NaCl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Q. 이거 뭐라고 이건? 용매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가 만약에 40%짜리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가 200g 있다고 해봐. 200g.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냥. 그러면 200g이 있어요. 40%가. 그러면 얘는 용매는 당연히 물이겠죠. AQ니까. 그 다음에 용질은 누구야? NaCl 고체가 되겠죠. 그죠? 자, 있을 때 각각의 질량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용액의 질량, 용액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얼마예요? 이게 40이잖아요. 40인데 용액의 질량이 얼마래 이게 지금? 200이래잖아. 그럼 얘가 얼마 되면 돼, 얘가? 80g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80g. 그럼 얘는 얼마예요? 200에서 80 빼면 120g이겠지. 너무 창피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200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뭐야? 용질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대학교 과정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굳이 퍼센트 농도에서 나온다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 농도를, 어떤 용액의 농도를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그럼 퍼센트는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농도의 어떠한 단위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없다.